오늘 만약에 제 방송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제 방송의 구독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야 김거희는 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 응? 지금 부정선거가 확실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부정선거야. 그런데 왜 김거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안 다루느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아마 그분들이 기대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저는 진실을 믿고 정말 객관적인 논리와 객관적인 근거와 증거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많이 안 다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별로 부정선거 같지가 않아요.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인데 개표 부정이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정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내부 투쟁, 내부 문제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를 중요한 문제죠. 부정선거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합집산들이고 정계 개편인데 그렇게 저는 느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이 좀 밀린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방송을 했고 부정선거는 좀 밀렸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럼 김거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네,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 구독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진실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야 이거 정말 부정선거였으면 좋겠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야 이렇게 문재인이 못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못했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미래통합당이 압승하는 게 정상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부정선거가 진실이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에 부정선거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여러 가지 정황이나 모든 것을 보건대 부정선거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정선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가짜뉴스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안 합니다. 논리와 근거와 얘기가 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김거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사 제 방송이 내가 기대하던 내용이 아니었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 취소를 하고 뭐 나빠요, 싫어요를 누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막말로 제가 이게 정말 생계가 달려있다고 하면은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선거에 대한 총평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정선거에 대한 총평. 어제 제가 먼저 글로써 여러분들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총선 부정선거 논란. 지금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도 김거희는 저는 아직까지도 야 내가 이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건 부정선거가 확실해 하는 증거나 근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야 내가 볼 땐 말이야 이거는 100% 부정선거야. 이거는 100% 무조건이야. 이건 부정선거가 확실해. 막 투표함을 뭐 바꿔치기를 했든 어쨌든 간에 원래는 미래통합당이 몇 석 더 얻는 거였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근거와 데이터를 모아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설득을 해보거나 아니면 본인의 친구 중에서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보세요. 그게 되는가? 제가 이 부정선거 논란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착잡하고 그런 게 뭐냐면 내가 믿는 바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부정선거가 맞다라는 근거와 논리를 들으면 엄청나게 크게 해석을 하고 이것이 정말 확실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믿음을 줘요.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근거나 논리에 대해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말하자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도 좋고 뭐 논리도 있고 다 좋아요. 요거를 본인이 모아갖고 일반 국민들한테, 우파 유튜브를 보지 않는 국민들한테, 내 친구한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것을 설득해낼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야, 저한테 와서 악플을 달고 하면서 야, 김거희 너 왜 이렇게 무식해? 이 정도를 봐도 모르겠어? 하지 마시고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근거를 갖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보시라. 그게 되겠는가? 저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결론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드루킹 여론조작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아니야, 설마, 네이버가 설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야, 뭔가 이상해, 뭔가 지금 우리 인터넷 여론이 말이야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드루킹이라는 조직을, 실제로 여론조작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냈어요. 실제로 있었다고 끝났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사안들은 제가 한 일주일전인가 방송을 했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사안들은 적어도 제가 봐도 국민들에게 확실한 해명과 검증을 필요로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유권자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는 건 팩트예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되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의혹을 갖고 있고 선관위의 해명과 정부의 검증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들어주는 게 맞다.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만약에 의심을 하게 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히 해명을 해야 된다. 선거위원회가.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 불복 프레임이 무서워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선거 불복은 아니다. 단 의심가는 정황이 너무나 많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뭐 QR코드부터 해서 무슨 프로테이지가 비슷하다느니 개표 숫자가 똑같다느니 어떤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득표수가 똑같다느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 해소를 하고 가는 게 맞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만에 하나 이번 선거가 정말 부정선거였는데 이대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다시는 우파가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의혹 제기도 못한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 안 된다. 정치권은.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 의혹 제기를 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맞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좌파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이 부정선거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치인들도 잘 생각해 보시라. 역풍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지만 지금 우파의 골수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메인 이슈로 담고 있고 저는 이게 올바른 현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저를 제외한 많은 수의 다수의 우파 유튜버들이 이 선거 문제를, 부정선거 문제를 열심히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놈의 중도 눈치를 보다가 일반 국민들 눈치를 보다가 확고한 우파들, 집토끼들, 미래통합당의 지지층에 가려운 곳을 외면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할 때 이 지지층도 미래통합당을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집토끼를, 자신의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잘 묶어놔야 산토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는 중도도 마음 편히 잡으러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 집토끼들이 원하는 열망과 주장을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주는 것 또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 궁금증 해소 차원으로라도 우파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나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앞으로 우파 대동단결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 문제를 덮고 간다면 지금 아무 이슈도 우파 국민들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사단이 나든 뭐 이 당에서 무슨 짓이 일어나고 있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 부정선거라는 블랙홀이 모든 우파들의 이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문재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 다음으로 나갈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거 불복을 하자는 주장은 아니고, 의혹은 해소하고 의심은 지우고 가자.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이 김거희의 생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 불복을 하자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의혹은 많으니까 이 의혹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되고, 의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에 국민들이 의심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짚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마도. 자, 여러분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아시죠? 여기가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입니다. 지금 아무나 구글에 들어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치면은 열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4월 22일, 일주일 됐죠? 일주일 전에 공정 투명하게 선거관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멈춰라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선거구별 정당 득표 현황 엑셀 파일로 모든 선거구별로 정당의 득표 현황들을 정리를 해서 첨부를 해놨어요. 그리고 특히 선거구별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 두 당만의 득표 현황도 정리를 해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사이트에. 그리고 정말 이슈가 되고 있던 송파구 사전투표소 참관인 서명 기록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 위험한 발언이겠지만 부정선거는 둘째치고 떨어질 만한 정치인은 다 떨어진 것 같던데요. 당 지도부들부터 떨어질 짓들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좌파 인간들에 상관없이 확실히 당선되게 잘했으면 되는 거죠. 저 뼛속 우판이 비난하지 마시길. 네, 이렇게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정선거가 확실해.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왜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사이트에 있는 이 내용을 안 봤을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어지간한 의혹들은 다 지금 여기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했고,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데이터도 다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게 정말 이 내용만 봐도 1시간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의혹들, 모조리 다, 거의 모조리 다예요.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야,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이것은 반드시 부정선거 확실해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반박을 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도 증거도 이렇게 첨부 파일로 붙여갖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들어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한번 대강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4월 22일에 나왔어요. 진작에 나왔어요. 일주일, 오늘 30일이니까 8일 전에 나왔네요. 개표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 선관위가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가 설명할 수 없어. 왜?
그 개표 결과는 유권자들이 투표한 거니까 이 투표한 프로테이지가 이 선관위가 정치 전문가들도 아니고 정치 평론가들도 아니고 왜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오는지를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못한다. 이렇게 짚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 개표 관리에 약 30만 명의 사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 참관인한테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개표 관리에만 30만 명의 공무원들, 사무원들, 참관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30만 명을 다 좌익으로 민주당 편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깔고 갑니다. 과거 선거에도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런 얘기는 주장창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 사전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하여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일정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우파 유튜버들이겠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가 서울, 인천, 경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 득표율이 다 똑같이 63대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명이 나옵니다. 돌아온 왕발님, 월터 미벤이라는 세계적인 통계 교수가 한국 선거가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해명이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선관위가 확인한 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 비율은 63.95, 36.05, 서울, 인천 63.43, 36.57, 경기 63.58, 36.42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울산 등 다른 지역들은 대구는 39.21, 60.79, 경북은 33.50, 66.50, 울산은 51.85,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만 지금 63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7개 선거구만 63대 36의 비율이다. 나머지는 다 다르다. 각자 제각각이다. 253개 중에서 17개 선거구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했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 비율을 보면 달라진다. 지금 미래통합당과 민주당만 이 두 당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오지만 모든 정당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면 서울 61.31, 33.55, 인천 58.82, 33.91, 경기 60.68, 34.76이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똑같은 데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누군가가 억지로 찾아내서 뭔가 공통점을 찾은 거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든 뭐 산수를 좀 잘하는 사람, 어떻게든 음모론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 수학적인 장난을 치고 뭐하고 해갖고 뭔가 딱딱 아기가 맞는 것을 찾다 찾아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억지다. 라는 얘기를 선관위에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갖고 억지로 가져온 이 데이터를 갖고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두 번째 의혹.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 득표율 대비 관외 득표율이 동일하다. 의혹 제기 두 번째.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 그냥 완전 똑같은 것도 아니고 특정 상수를 넣고 대입을 했을 때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대비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대비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일치하다. 이것은
해당 선거구에서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중에서 관내 투표자와 관내 투표자의 비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중에 관내 투표자와 관내 투표자의 비율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일 뿐이다. 우연이다. 이것은 정말 우연이다. 이런 곳은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건 우연이다.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만이 같은 비율이다. 4.3%밖에 안 된다. 똑같은 비율이 나올 가능성 이번에 4.3%다. 4.3%만 똑같이 나왔는데 이것을 갖고 마치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 직업이 뭔지 아시죠? 제가 프로그래머입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IT 업계에서는 엘리트에 속하는 프로그래머인데 저보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짜거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이라고 하면요. 저 같으면 똑같은 비율로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투표를 조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프로테이지를 조금씩 다르게 조작을 할까요? 똑같게 조작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들의 상식의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투표를 조작할 거야. 그러면은 걸리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작업을 하겠습니까? 몇 대 몇 표 똑같이 나오도록 작업을 하겠습니까? 설마? 안 하겠죠. 일부러라도 1%, 2%라도 틀리게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같으면 똑같이 의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다르게 나오게 해서 의심할 여지도 없게끔 만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봐봐. 프로테이지가 똑같아. 심지어는 득표 수가 똑같이 나온 지역구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보건대 이것은 명명백백히 투표 조작의 증거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 오히려 그게 증거가 아니다. 본인 같으면, 당신 같으면 그렇게 조작을 하겠냐. 똑같이 조작을 하겠냐. 바보처럼. 다르게 하지. 일부러. 막 2, 3%씩이라도 틀리게 조작을 하지. 조작을 하더라도. 어떤 바보가 똑같이 속이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하죠, 당연히. 왜? 자기 같아도 다르게 할 거거든. 내가 프로그래머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비율로 사기치지 않겠습니까? 사기를 치더라도. 오히려 똑같이 나오는 거는 속이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오히려. 거꾸로. 왜? 나 같아도 그렇게 안 할 거고, 너 같아도 그렇게 안 할 건데, 투표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천재가,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한 그 사람들이 국민들 전체를 속이는 투표 조작을 하는데, 하필이면 다른 건 다 치밀하게 다 해서 투표를 조작을 했어. 근데 이 비율을 멍청하게도 똑같이 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게 하죠. 당연히 다르게 할 텐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똑같은 비율로 사기를 치겠습니까? 다르게 하지, 일부러. 이것은 전혀 근거가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부정선거여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만 제 프로그래머 14년차 경력으로 보건대 사기를 치려면 이렇게 안 칩니다. 다 다르게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히 선거안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차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득표율 프로테이지 차이가 다 똑같다. 이것에 대한 것도 해명이 다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프로테이지 문제는 이렇다. 자, 관내 사전 투표함 봉인지 및 투표함 교체 의혹에 대하여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참관인이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하면서 투표함이 교체되었다고 주장을 했다. 참관인이었던 정모 씨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가 투표 참관인이었는데 뭔가 내 서명이 아닌 것 같아. 내 서명과 달라. 그러면서 투표함이 바꿔치기 된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 씨는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과 10일 이틀간 참관을 해서 1일차와 2일차 투표함에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두 장의 봉인지는 각각
1일차와 2일차에 투표함 투입구 부분에 부착한 봉인지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이분이 서로 다르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그게 다른 거는 하나는 1일차고 하나는 2일차였기 때문에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필체가 아니야, 내 글씨체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필체 확인 결과 같은 사람의 필체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썼는데 내가 써놓고도 이거 내 글씨체가 아닌데 라고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문가가 와서 필체 확인을 해보니까 정모 씨의 필체로 확인이 되었고, 당시 투표 참관 당시에 투표함 말고도 투표 용지 발급기, 투표록, 그리고 여러 건의, 그거 말고도 여러 건의 서명을 하게 돼 있대요. 참관인을 하면은. 그 서명들을 다 확인해 본 결과 그 두 개 모두 다 정 씨의 필체가 맞다 라고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이미지거든요.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방송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이 글씨체와 이 글씨체가 달라. 자, 이렇게 달라. 이렇게 했는데, 투표용지 발급기, 봉인지 서명, 이 정모씨 서명, 여기 정모씨 서명, 또 정모씨 서명, 명부 단말기 봉인지에 있는 정모씨 서명, 서명. 그래서 선관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의 이 정모씨가 서명한 것을 다 보니까 필체가 같다. 그리고 이분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그 사진은 1일차와 2일차의 사진이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얼추 해소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선관위 청사 앞에서 훼손된 봉인지가 발견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거 투표함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훼손된 봉인지가 발견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투표 진행 중에서, 투표를 한창 진행하던 중에 투표함 내부에 쏠려있는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투표함을 이렇게 흔들어서,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쏠려갖고 더 이상 못 넣게 되니까 투표함을 흔들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때 부착했던 봉인지의 일부분이 훼손이 되었다. 실수로. 그래서 당시 투표 참관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봉인지를 교체를 했다. 이것을 각각 모든 전 투표 참관인에게 확인을 했다. 선관위에서. 훼손된 봉인지는 현장에서 회수 처리되었는데, 이 중에 한 개가 투표관리관의 신발바닥에 붙어서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양천구 선관위 청사까지 오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 회수가 되었는데 이 중에 한 개가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어떤 한 명의 투표관리관 신발바닥에 붙어갖고 양천구까지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파쇄 의혹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간이사전 투표 봉투를 파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런 식의 의혹이 있었죠. 해당 영상의 사진이 선관위에서 배출한 쓰레기 봉투는 맞는데 그 안에 파쇄된 종이는 여주시 선관위가 회송용 봉투 접수기 테스트 과정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했던 회송용 봉투와 모의 개표에서 유효 투표 집계 전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색지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체국에서 인계받은 관내사전 투표 매수가 4,819통이었고 선관위 통계 시스템의 실제 접수 매수와 일치하고 개표소에서 관내사전 투표함을 개함해서 실물을 확인했을 때도 4,819통으로 똑같았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의혹들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전투표다. 물론 좀 부족한 부분 이번에 많이 발견됐어요. 그거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유튜브에서
이건 확실한 증거야 라고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다 해명이 되었다. 해명이 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특히 의혹 제기가 많은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직후 정당, 후보자들, 투표 참관인가, 경찰 공무원 동반 하에 구, 시, 군 선관위로 이송해서 출입이 통제가 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곳에 보관됩니다. 보관 장소의 출입문에는 구시 군 선관위 사무국장과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을 하며 중앙선관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 투표 의혹, 부정선거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지만 단 한 번도 확인된 바는 없다. 사실로 밝혀진 건 없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한두 개 정도 의혹 해소가 안 된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것도 조속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주면은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저한테 영상도 보내오고 메일로도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투표 조작인 것 같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요 좀만 신경 써서 보면은 그 내용이 투표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라고 반박하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유튜브에만 봐도. 그리고 저는요 딱 보니까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 영상을 보니까 야, 이거는 무조건 부정선거였어.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이것이 부정선거가 100%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 라고 저한테 뭘 보내줘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 같거나 도저히 말이 안 되거나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 강한 거거나 어떻게든 이것이 부정선거이길 바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야, 이것은 반드시 부정선거여야 해 하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다 투표함을 교체하고 한 움큼 민주당을 뽑은 그 표를 몇백 장을 갖고 와고 집어넣고 몇백 장을 빼내었다 이런 식의 주장에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 유튜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하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의 주장하는 바를 열심히 올리고 있고 선동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내용도 좀 들어보시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수많은 우파의 유튜버들이, 주류 유튜버들이, 더 구독자도 많고 이런 유튜버들이, 더 똑똑해 보이는 유튜버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서 구독 취소를 하지 마시고 한번 내용들을 곰곰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지켜보시라. 그리고 저는 제가 100% 부정선거가 100% 없었다 라고 저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정도의 명확한 근거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이회창 총재 시절 아들 병역 프레임 씌운 김대엽이 생각나는군요. 우파의 적은 우파 같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파의 적은 우파다. 지금 우파들 때문에 더 힘들어요. 좌파들이 아니라 우파들이 우파들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또 주르륵 구독 취소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제가 보니까 펜앤마이크는 15,000명인가가 빠졌대요. 아니 이게 진실을 말하면 다 도망가고 거짓말로 정말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우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우파들이 기분 좋아하는 말만 하면은 거기에 다 몰려가서 박수를 치고
정말 진실을 말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좌파도 관심이 없고 우파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혹들은 지금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 해명이 나와 있다. 근거도 다 있고 데이터도 다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그냥 엑셀 파일로 보기 좋게 잘 정리해서 다 올려다 놨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도 보지 않고 무조건 우파 유튜버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